네,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단원 챕터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챕터의 지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공부를 잘 해내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물론 뭐 이제 꼭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단원학습을 쌤이 조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즉 진도를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지식을 조금씩은 이제 체계적으로 쌓긴 쌓아야 돼요. 그거는 좀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물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내준 이게 뭐죠? 과제는 혹시 풀어본 적이 있는지요? 어, 그 학원에서 네. 비슷한 거 풀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되고 있는지 몇 개만 좀 확인해 볼 테니까 자, 쌤을 조금만 도와주자. 음, 여기 화면에 있는 문제 몇 개 없죠? 7개? 7개 보이지? 요 7개를 얼른 종이에 풀어가지고 답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래? 얼마 안 걸릴 테니까 쌤이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하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같이 풀었으면 하는 거는 언제든지 알려줘. 쌤이 아, 선생님, 방금 전에 그 엄마가 나가가지고 음, 음, 외출하러 가서 어, 그래서 잠시 끊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7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니? 네. 얼마 안 걸릴 테니까 혹시나 모르겠거나 같이 풀었으면 하는 거는 언제든지 즉시 얘기해 줘. 그러면 쌤이 그거는 수업을 해줄 테니까. 네, 화면에 보이는 7문제 지금 한번 잠깐 풀어주세요. 9보다 큰 다음 숫자가 10이잖아요. 음, 근데 10을 제곱을 하면 무조건 80보다 크니까 음, x는 9보다 크니까 a라고 음, 생각했어요. 음.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도 되게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매우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테스트 8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도를 좀 나갈게요. 저번에 하던 거. 이 정도면 쌤이 좀 안심해도 되겠는데? 지난번에 했던 시험을 조금 더 보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험 봤을 때는 좀 틀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얼마나 틀린 게 사라졌는지 항상 그런 거는 확인을 해줘.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시험은 계속 좀 제공하도록 할게요. 마일과 인치가 또 나와서 말인데 우리 한 번 더 또 얘기해 봐야 되겠죠? 네. 마일, 인치. 이거는 자주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1마일은 63360 인치랍니다. 너무 세다. 풋으로 좀 다시 바꾸자. 길이 값에 63360을 곱합니다. 맞는 말이죠.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할게요. 오, 여기가 아닌데? 이거였나요? 그 다음에 인치랑 풋도 마찬가지. 네. 짜일 피트는 몇 인치? 12인치로 되어 있죠? 요거를 잘 알아주세요. 혹시 마일과 피트도 한번 검색해 줄까요? 네, 1마일은 5280 피트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네, 시험 때는 외워야 돼요. 근데 조금 평소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는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럼 빨리 찾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if the scale on a map indicate that 1/2 inch equal to 500 miles, 5 inch on the map represent approximately. 자, approximately란 말은 이제 근사적으로, 대략적으로, 대강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는 몇 개 좀 같이 얘기하고 갈게. 혹시 낯선 단어는 없는지 한번 봐줄래? 너에게? approximately.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쓰는 말로는 뭐 about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about. 기호로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아니면 이제 물결 표시를 하는 책도 있어요. 같은 기호입니다. 이런 기호를 써도 되고, 이런 기호를 써도 돼요. 한국말로는 대략 이라는 말로 좀 할 수 있어요. 대강, 약,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답니다. 괜찮으니? 네, 그 다음에 맵 얘기가 나왔는데 지도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지도에서 만약에 1cm가 이렇게 지도에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1km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짜로는 엄청 먼 건데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이잖아요. 쌤 여기 오는데 한 뼘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 지구본에서. 근데 16시간 걸렸어. 멀더라고. 네. 그러면 만약에 하나 물어봅시다. 2cm면은 몇 킬로미터를 나타낼까요? 너무 쉽다, 그지? 2km겠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scale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 1cm니까 1cm는 1000m 00cm입니다. 요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을 우리가 1, 2, 3, 4, 5, 6 대 1 이렇게 불러요. 보통 스케일을 큰 거를 앞에 쓰는 편이고 작은 걸 뒤에 씁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맞나요? 10만 센티미터는 1cm와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앞에 있는 큰 것은 실제 크기겠죠? 그리고 뒤에 작은 것은 지도 위에 표시겠죠? 아마도 맵 위에 있는 거겠죠? 이렇게 혼자서 추측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 한국말로는 축척이라고 불러요. 축척. 척은 이제 스케일이란 뜻이고요. 축은 축소해서 보면이라는 말이 좀 숨겨져 있어요. 축소하거나 늘려서 보자면 스케일은 이 정도 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깐 수업을 했는데 괜찮았나 모르겠다. 문제를 푸는 동안 혹시 이걸 잘 이용하는지는 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잘 안 풀리면 선생님 같이 풀어요 라고 꼭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쌤이 수업을 자세하게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줄게요. 자, 이번에 5번이 틀렸는데 5번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What is the simple interest on a loan? 혹시 loan이라는 말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본 적 있나요? loan은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loan이거든요. 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리다. 그러면 뭐 그 다음 순서는요.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하겠죠. 그죠? 빌린 만큼 돈을 갚아야 하는 거고요. 갚을 때는 빌린 것만 갚는 게 아니고 고마웠어. 돈을 빌려줘서 고마웠어.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러니까 수고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 이게 interest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좀 돈을 더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000만 원을 갚는데 10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뭐 한 2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죠. 은행마다 좀 달라요. 30만 원을 주세요 하는 은행도 있고 빌리기 전에 이거는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계약을 하죠. 계약, contract라고 해요. contract. 서로 연락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contract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contraction이 있어요.
그러면 loan 20,000 taken for 5 years at 12 interest. at 12% interest인데 이게 이제 1년에 그러니까 one year interest를 우리가 annual interest라고 불러요. one year interest를 annual interest라고 불러요.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써요. 이건지 아니면 for 5years에 12%만 받겠다는 건지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립니다. 요거는 뭐 사실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어가 좀 헷갈려요. 지금 이분이 하신 게. 근데 for 5 years at 12 interest니까 오늘은 5 year 12%라고 한번 해석은 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계산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1 year 12%고요. 5 year면 와 12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현수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샵 1으로 갔나요? 샵 2로 갔나요? 제 생각에는 음, 10%. 조금 이런 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국어가 좀 어려워요. understand 이렇게 comprehension이 진짜 수학에선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쌤이 knowledge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좀 전문적인 말로 스키마 이렇게 부르지만 일단은 아무튼 지식을 조금 더 이제 알려줄 거예요. 일단 뭐 현수는 어떤 걸 선택했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네, 20,000을 네, 일단은 그 나중에 곱하기 100분의 11을 했어요. 네. 곱하기 100분의 11자 20,000 플러스 20,000 곱하기 100분의 12 했다. 요 말 아닌가요? 요렇게 계산했다. 맞아요? 이제 물어볼게요. 자, what is the simple interest? 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 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구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소리가 자꾸 또 끊겨요. 좋아. 그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현수는 초록색을 구했나요? 아니면 주황색만 구했나요? 주황색을요. 주황색. 그렇죠. 쌤이 듣기에도 그래요. 이분이 궁금한 게 what is the simple interest니까 이것만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쌤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100을 이렇게 나누기를 하고요. 그럼 200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2400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2번처럼 생각했으면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 돼요. 1번으로 생각은 했고 답은 이게 나왔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틀려도 좋으니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게 지금은 좀 쌤이 바라는 거라서 틀려도 좋으니까 너가 생각을 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 오늘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flow예요. flow, 흐름. 틀려도 좋다. 하지만 너가 믿은 게 있다면 그대로 쭉 생각은 해줘야 되는 게 좋아요. 잘못된 거 고치면 금방 답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1번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as if 만약에 1번이라면 말이지. 자, 12%의 이자는 방금 얼마였죠? 2,400이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12%가 annual이면 그걸 5번 내야 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이자를 5번을 내야 돼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얼마의 이자를 내게 되는 걸까? 당연히 2,400 곱하기 5 해야죠. 그죠? 5, 4, 20, 5, 20 이만큼의 돈을 내야 돼요. 계산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라면 이 사람이 말한 interest가 annual interest라서 for 5 years니까 그거 5번 해야 되잖아요. 그 뜻이라면 이게 맞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12%가 5 year 딱 한 번에 12%딱 한 번 이었다면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은 되게 쉬워요. 그죠? 2400 5번 더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또 이것도 되게 잘 해냈고 이제 국어의 문제만 좀 해결합시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1번처럼 얘기하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맞는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게요. 5번의 정답이 뭐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5번의 정답이 뭐로 돼 있어요? E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말투, 이제 오늘 하나 배워 놓는 겁니다. 이런 말투의 at 12%는 annual interest를 기본으로 얘기하는구나. 변함없을 거예요. 어른 될 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5 years for 5 years at 12% interest 그러면 12는 annual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 갔나요? 네. 네, 요거 어렵지 않았다면 좋겠고 혹시 어려웠다면 집에서 나중에 복습할 때 한두 번 더 동영상 보면서 학습을 부탁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 줘, 알았지? 네. 쌤이 만나기 전에 미리 다 얘기할게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 또 텍스 막 붙고 샐러리 나온다. 자, 이번에도 잠깐 풀이 시간 줄 테니까 먼저 잘 풀 수 있는 거 먼저 골라서 풀어요. 이렇게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네, 11번이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좋은 공부거리가 또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죠. comprehension. 12였어요. 12번. The scale on a blueprint. blueprint는 이제 청사진이라고 해서 설계도 같은 걸 말할 때 쓰는 말이란다. blueprint, 어떤 설계도면이 있는데 그것도 지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큰 건물을 종이 위에 그릴 거기 때문에 조그맣게 축소해서 그리겠죠? 네, 뭐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4분의 1하고 요거 땡땡 두 개는 1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8땡은 by 14땡 그랬는데 뭐 인치도 좋고 풋도 좋고 미터도 좋고 킬로미터도 좋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풋과 인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4분의 1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갑시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1 요거죠. 점 하나짜리가 1일 때 점 두 개짜리는 4분의 1이다. 야, 그럼 있잖아. 요거 1이면 요건 얼마게? 4가 되겠죠? 요건 2가 되면 이쪽은 얼마게? 그러니까 4를 곱하면 1이 되니까요. 8이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바로 그런 아, 느낌. 8이요. 1, 4는 4, 2, 4, 8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 28 땡땡과 28땡, 14땡이 있는데 저거 뭐냐 하면 저 actual dimension of room이니까 room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its dimension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같이 말하는 걸 dimension이라고 수학책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가 만약에 5이고 예를 들어 4였다면 5 by 4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5 by 4 또는 5 곱하기 4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what size in the drawing 그랬어요. 실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28
inch 14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주황색 쪽이 28이라면 실제로 요 땡땡 요거 두 개, 초록색 쪽은 얼마일까? 여기가 28이야. 당연히 28을 곱해서 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28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7이에요. 띵띵. 한 번 더. 자, 오른쪽이 14. 여기가 14래. 그럼 14를 곱해서 14가 나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도 같이 곱해줘요. 그럼 당연히 2분의 7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나왔을 때는요. 아까 얘기했죠. 축척이라고 해서 축척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곱셈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색하다면 이 방법 말고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4분의 1이 1의 역할을 하니까 1은 얼마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4분의 1이 1의 역할을 하니까 2는 얼마지? 요거처럼 4분의 1이 1의 역할을 하니까 28은 얼마지? 이렇게 1자리 1이 있으면 4분의 1이 오니까요. 28이 있으면 누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도 괜찮아요. 레이시오라고 해서 비율을 이용한 생각하는 방식이죠. 요거 초등학교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배우는데 너도 혹시 기억나니? 아마 비슷한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맨날 똑같아야 되죠. 그 원리에 따라서 x는 4분의 1 곱하기 28인 7이야. 이렇게 해서 7을 얻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쌤은 지금 복습하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면 쌤처럼 곱하기를 해도 되게 좋아요. 쌤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위에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써요. 되게 빠르거든. 굉장히 빨라요. 이게 익숙해지면 제일 빨라요. 근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이걸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설명하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쌤은 너희들이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써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 쓰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답은 나왔죠, 그죠? 요거는 4와 2분의 1이 아니구나. 3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디멘션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디멘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문제는 큰 부담은 없었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성적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쌤이 보기에도 눈에 띄게 빨리 풀고 또 맞추는 비율도 높긴 해요. 이 정도면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요. 선생님, 제 거 잠시 충전 좀. 그래, 쌤 잠깐 기다릴게요. 자, 계산 능력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Best approximate answer for 와, 이거 어떻게 해? 1.2507623 곱하기 72.964896을 다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 빨리 굴려야 되겠지. 이거 1.3 곱하기 뭐 73 이 정도 할까? 아니면 이제 반올림에서 1 곱하기 73 이렇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충 빨리 찾아요. 70 정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끝.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사람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심플리파이 하는 거랑 요거는 이제 꾸준히 요번 방학 때 연습을 좀 해놔야 되고. 미안, 쌤이 너무 내려갔다. 네, 지난번에 봤던 시험 한 번만 더 체크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도를 좀 나갈 건데요. 접대 어디 했었냐면 라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1차 방정식의 1차 함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어빌리티가 잘 나온다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우리 하던 거 완전 마무리를 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공부를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펑션이라는 주제를 좀 다뤘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다룰게요. 한 대략 쌤이 15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듣는 게 좋아요. 한국말로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는 이 함이란 뜻은 박스란 뜻입니다. 이 박스엔 어떤 기능이 담겨 있어요. 함수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는 기능이란 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아예 제목을 func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냐 하면 저번에 쌤이 얘기했죠. 1, 2, 3, 4가 있는데 여기다 2씩 곱할게요. 2, 4, 6, 8 이렇게 돼가지고 1은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3은 6이 되고 4는 8이 되는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계산 시작해서 계산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시작과 그 결과, 시작 부분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인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나요? 이건 아웃풋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입력, 출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단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뭔가가 들어갔다가 뭔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수학 책에서는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X란 뭐냐 하면 이를 벌리는 곳, 시작하는 곳, 인풋, 들어가는 곳, 엔트리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뭔가 일을 벌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학책에서는 domain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는 range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의역, 치역 이렇게요. 역이라는 것은 영역 이런 뜻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어떤 범위,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범위. 조금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F라고 이니셜을 써요. 이걸 배웠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펑션이 뭐니? 그럼 X에 있는 거 하나에 Y에 있는 거 하나를 연결시켜주는 이 사람이 펑션이야. 이 사람이 함수야.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오늘 다시 들었을 때도 네. 복잡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혹시나 조금 어려울까봐요. 쌤이 그때 예를 들어서 자판기 얘기했었어요. 자판기 동전 넣는 곳이 있고 물건이 나오는 곳이 있죠.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면 뿅 하고 100원짜리 음료수가 한 잔 딱 나오죠. 200원짜리를 딱 집어 넣으면 200원에 걸맞는 물건이 짜잔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사탕 먹을까? 우리? 짜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박스, 그게 함인데요. 그게 펑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펑션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x 하나에 y 하나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 영어 책에서는 이 연결시켜 주다 이거를 correspond라고 불러요. correspond. 그래서 correspond 해주는 사람, 그게 펑션이다. 펑션은 것 correspond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 약간 뭔가 두리뭉실하고 약간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요. 펑션을 보여줘. 이렇게. 펑션을 이퀄션으로 보여줘.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줘. 요 x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스몰 x라고 불러요. y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스몰 y로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멤버, 구성 요소들이니까요. 우리 작은 아이들이란 뜻으로 조그맣게 로어 케이스를 써서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x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을 곱했죠? 네, 그래서 y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펑션,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예, 예. 그래서 equation of function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equation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epresentation이기도 하죠. 그죠? representation이기도 한 것 같아요. 쌤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펑션을 식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expression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펑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해주면 돼요. 펑션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definition을 얘기하는 거죠. definition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펑션을 보여주는 equation 또는 expression 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간단하죠. 이게 펑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펑션이라는 것이고 이게 펑션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생기면 다 펑션이에요. 그래서 특징 x가 있고요. 모두 다 x가 있죠. 그죠? 그리고 특징 모두 다 y가 있죠. 예.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expression이 되려면 는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equation이 되려면 바로 요게 펑션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펑션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x 하나가 y 하나랑 연결됩니다. 즉 뭘 하나 집어넣으면 뭐가 하나 꼭 나와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펑션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보입니다. 그 얘기 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할게요. 펑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펑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3번에 걸쳐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아마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나중에 현수야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선생님, 그건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이 더 기쁠 것 같아. 이제 현수가 완전 이해를 했구나. 그럼 나는 조금 더 높은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일단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 또 y는 3x, 또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 아직 안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를 뭐라 불렀죠? 이렇게 생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coordinate plane이라고 불렀죠. coordinate plane. 좌표 평면이라고 불렀어요. Cartesian plane이라고 불러도 돼요.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자리를 뭐라 부르게? 이 자리를 coordinate 한국말로는 원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 부르게? core 코어. 그것도 말은 된다. 오리진이란 말 들어봤나요? 아니요. 요 말로 불러요. 오리진. 이가 붙나 안 붙나 또 헷갈린다 쌤. 아마 안 붙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가 안 붙어요. 게임 회사 이름이기도 하네. 거기까진 몰랐네요, 쌤이. 네. 원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저 방금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좋아요. 원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발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리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자,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y가 3이 되죠.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y가 5가 되죠. x에 3을 집어넣어. 그럼 y가 7이 되죠. x에 4를 집어넣어. y가 9가 되네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3, x가 2일 때 y가 5, x가 3일 때 y가 7, x가 4일 때 y가 9, x 앞에 y 뒤에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자, 이렇게 괄호 안에 같이 적습니다. 앞에는 무조건 x 거고 뒤엔 y 거예요. 그러면 1, 3. 그러니까 x 쪽으로 1 가고 y 쪽으로 3 가서 점 하나 찍어 주시고 2, 5. x로 2 가고 y로 5 가서 점 찍어 주시고 3, 7. x가 3일 때 y가 7입니다 하고 점 찍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점이 있거든요. 다 찍으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을 굵게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추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그려요. 자, 여기까지 괜찮았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y는 3x도 한번 해보죠. 자,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3, x가 2일 때 y는 6,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x, y, 즉 빼기 2, 빼기 6, 빼기 1, 빼기 3, 0, 0, 1, 3, 2, 6 이렇게 써요. 그래서 0,0에 점을 찍고 요것도 한번 찍어 봤어요. 다음 1,3 정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요 자리에 점을 찍었어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인 그곳에다가 2일 때 6, 2,6 이렇게 점을 찍어 주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나머지도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다까지는 아까 구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찍어 주고요. 네, 그 다음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인을 그려주세요. 얘도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2이면 4 이렇게요. 그래서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찍어주면 요거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요. 여기 제곱이라는 거 있지? 여기 파워가 있을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점을 최대한 좀 많이 찍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으면 다음 시간까지 자 desmos.com으로 가서 그림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이 사이트 소개해 줄 테니까 자주 가서 놀아. 여기서 노는 게 공부하는 거야. 되게 괜찮지? 노는 게 공부라니. 네, y는 2x 그리면 그림이 갈색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4도 지나고 y는 x 그림은 이렇게 파란색처럼 나온다. 바꿀까? y는 x, y는 2x, y는 3x, y는 4x. 오, 쌤이 봐봐. x, 2x, 3x, 4x 그릴 때마다 그림이 어떻게 되니? 점점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하나, 네. 둘, 셋. 네, 요거 잘 기억해줘. x 앞에 숫자가 클수록 점점 더 여기에 달라붙는다. 네, 요 사실을 오늘 여기까지는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요거 잘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x, 2x, 3x, 4x 할 때마다 점점점 1번, 2번, 3번, 4번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쪽을 우리가 y-axis라고 불러요. y-axis
한국말로는 Y축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을 X 엑시스, X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뭐라 부르게 아까 우리 했었다. 게임 회사 이름이기도 했었어. 그, 다시 한 오리진 뭐였어요? 번. 원점이었죠, 그죠? 원점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그 지점. 예, 좌표로는 이렇게 0,0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교훈 x 앞에 수가 클수록 y축에 y-axis에 가까워진다. x의 네. 개수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 x의 개수란 여기서 이제 개수란 coefficient라고 말해요. 그래서 coefficient of x 라고 해서 그걸 x의 개수라고 불러준답니다. 그게 클수록 y축에 가깝게 붙어요. 이 사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서 정말 자주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잊어버려도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지식이 될 겁니다. y는 빼기 x, y는 빼기 2x, y는 빼기 3x, y는 빼기 4x 했을 때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반대쪽에 생겼죠. 보이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얘기 들리니? 네, 좀, 작게 들렸었나?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y는 빼기 x는 이 굵은 검은색 선, y는 빼기 2x는 이 굵은 갈색 선, y는 빼기 3x는 이 굵은 파랑색 선, y는 빼기 4x는 이 굵은 초록색 선이랍니다.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는 순간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냥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는구나. 플러스는 저기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일단 성공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걸 왜 그런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물어봐도 돼. 그때 이거 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쌤이 또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 direct proportional이랑 indirect proportional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수업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방학 때는 이제 현수가 펑션을 되게 잘 알고 다음 학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 다음에 혹시 쌤이 뭐 과제를 내주면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모르겠네. 그러면 저번에 학원이 좀 바빠서 과제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 네. 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해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일단 그거를 먼저 해. 알았지? 쌤이 부담 네. 주진 않을 테니까요. 다만 쌤이 테스트 줄 거니까 그거는 시간 날 때 할 수 있으면 부탁해. 만약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나랑 만나서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복습은 영상을 통해서 진행해주면 좋겠구나. 혹시 오늘 아쉬운 건 없었나? 오케이. 괜찮았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못 물어본 게 있거나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꼭 연락 주는 거 잊지 말어. 네. 수업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자주 연락을 주라.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좀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니? 네.